통영 RCE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 전 세계 70여 명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며 자유롭게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세상. 통영 RCE는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아래 배움과 나눔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나무들이 비옥한 땅에서 마음껏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햇빛을 받지 못하는 키 작은 나무를 위해 땅속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나무들처럼 지구 반대편의 아이도 100년 후의 아이도 모두가 행복하게 꿈꿀 수 있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통영 RCE 세자틀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영 RCE는 지속 가능한 미래, 전 인류가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UN 총회사나 고등교육기관인 UN 대학이 UN 지속가능발전 교육 10년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거점 도시로 2005년에 세계 8번째, 국내 첫 번째 RCE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영 RCE 세자투라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세자투라 숲을 운영하는 통영 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은경입니다. 2004년 그러니까 제가 통영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저 중앙통에서 통영의 그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외에도 깊숙한 역사와 또 향기로운 문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는 그야말로 감흥에 젖어 있는데 제 머릿속에 UN 대학에서 저에게 부탁했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하나 세웁시다 했던 생각이 나서요. 저는 그 당시 UN 대학의 고등교육원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리고 옆에 계신 시장님을 막 붙들고 막 설명을 했어요. 이 세계적인 그 운동의 실체를 한국에 심는데 통영이 센터가 되자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1년여 동안 이 신청을 UN 대학에 했어야 합니다. UN 대학은 일본에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연세대학 교수들 몇 명이 해가지고 2005년에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영의 그 시청의 한 방에서 소위 통영 RCE가 시작된 겁니다. 1970년대부터 전 지구적으로 경제적인 발전만을 위해서 막 달려와 놓고 보니까 지구를 너무 망가뜨렸구나 우리가.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그 생산의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뿜어내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우리도 먹고 사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때 나온 개념이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UN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삶 속에 집어넣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3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전 세계인이. 그래서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하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시작된 이 운동의 일환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통영 RCE 세자트라 숲은 현 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와의 공존을 위하여 지난 2015년 개장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와의 공존의 씨앗을 세자트라 숲을 통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통영의 푸른 바다와 수풀의 꽃내음, 산새들의 지저김이 있는 세자트라 숲에서 배움과 나눔을 원하는 배우미들에게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과 협력할 수 있는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통영 RCE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은 CO2 보일러,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시설을 통해 세자트라 숲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낮 시간대 빛의 양을 조절하는 목재 루바와 자연바람을 내부로 모아 건물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윈드 터널, 그리고 옥상의 식물들은 건물의 냉난방 부하를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습지의 꽃창포와 갈대들은 오수를 정화하여 바다로 내보내며 무더운 날 시원하게 내리는 비는 세자트라 숲을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배움의 공간, 통영 RCE 세자트라 숲.
배움이 있는 놀이터이자 소중한 꿈을 키우는 학습의 장으로 어린이부터 어른 모두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그리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RCA 학교를 비롯해 숲을 친구 삼아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는 현장 체험 학습,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와 비형식 교육에서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 기관 단체들의 유기적인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자트라 숲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숫자로 보면 학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확산을 위한 ESD 참여학교 66개 교, 국제 ESD 포럼 및 학술 세미나 총 25회 개최, 도서지역 어르신을 위한 한글 문해교육 수료생 221명, 예체능 분야 통영 장학생 347명,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브릿지 투 더 월드 참가자 808명, 10년간 ESD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70만여 명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활동 속에서 함께한 시간들로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을 절약하기 위한 3단 설거지, 6가지 분리 배출, 자기 컵과 손수건 사용 같은 생활 속 작은 실천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들이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열정과 자연을 생각하며 꿈을 키워가는 곳, 세자트라 숲입니다. 삶 속에 배움과 나눔이 모이면 행복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 조개 속 진주처럼 세상을 빛낼 많은 사람들에게 통영 RCA가 배움과 나눔의 가치를 전합니다. 배움과 공존의 숲, 통영 RCA 세자트라 숲, 통영시 지속가능 발전 교육재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 11번째 시간 선촌마을에는 무슨 일이? 라는 수업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이곳 통영의 바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채워갈 예정입니다. 먼저 수업 목표를 살펴볼 텐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통영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 대해 알아본다. 두 번째, 통영 바다와 관련한 이슈들을 알아본다 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짠! 오늘은 퀘스트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 워크북을 열어서 첫 번째 퀘스트를 풀어볼까요? 통영 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 5가지를 적어주세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혹시 시간이 필요하다면 천천히 쓰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 적었으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영 바다 하면 다양한 것들이 떠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선생님은 섬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이 영상 보고 다시 만날까요? 영상은 늘 그랬던 것처럼 워크북으로 돌아가서 영상 보고 만날게요. 자, 영상을 보고 왔나요? 친구들, 바로 두 번째 퀘스트입니다. 금방 동영상에서 나온 멸종위기종 30여 개가 살고 있는 섬은 어디였나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나라의 환경오염과 도시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 밀렵 등으로 생물들이 모습을 감추고 있답니다. 하지만 방금 영상에 나온 섬에서는 무려 30여 종의 멸종위기종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세자트라 숲에서도 몇몇 멸종위기종인 팔색조나 갯개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욕심을 낸다면 이 친구들이 통영, 아니 지구에서 사라질 줄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통영에 이렇게 멸종위기종이 있으니 아끼고 보호해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0차시에서 상갱이와 거북이를 만났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혹시 죽은 채로 발견됐던 이유도 생각나나요? 네,
바로 우리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와 낚시 쓰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쓰레기들로 인해 통영바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친구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이 하얀색 동그라미를 부위 또는 부표라고 합니다. 통영에서 양식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요. 바람이 불기 전에는 이렇게 파란 바다 위에서 마시멜로처럼 동동 떠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혹시 바람이 불고 난 바다를 본 적이 있나요? 뭔가 하얀 알갱이들이 떠있는 바다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하얀 색깔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바다 쓰레기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바로 부포가 부서진 거죠. 사실 부포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졌고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작고 물에 떠다니다 보니 물고기들이 먹인 줄 알고 많이 먹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쓰면 계속 쓰레기가 나오겠죠? 그럼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통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처럼 청정바다가 펼쳐진 통영과 맛있는 멸치, 향기로운 멍게, 그리고 겨울을 책임지는 굴까지 신선하고 깨끗한 해산물들을 생각하죠. 물론 동피랑이나 꿀빵도 생각하겠지만요. 이처럼 깨끗한 해산물들을 계속 먹기 위해서는 부포가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럼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통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포입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큰 결심을 했다고 해요. 2025년, 그러니까 4년 뒤까지 지금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포를 친환경 부포로 모두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물론 친환경 부포가 물을 먹으면 조금 사용이 불편하기도 하고 가격이 비싸지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과 연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통영 바다에서도 많은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른 바다의 모습을 보러 가볼까요? 그 전에 퀘스트! 자, 통영은 땡땡땡땡땡이다. 여기 선생님이 초성만 적어 놓았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을 워크북에 적어주세요. 정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있는 세자트라 숲 앞바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잘피잖아. 이게 통영에 살고 있다니. 우리 이거 보호해야 해.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좋아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는 거머리말과 잘피가 있어요. 특히 잘피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숨어서 살아가기 좋으니까 꼭 우리가 지켜야 해요. 여기 있는 생물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구역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이 바다에서 물질하고 물고기 잡아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 동네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생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선생님, 여기 있는 잘피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모습을 감추고 있는 해마도 여기서 몸을 숨겨 살 수도 있고, 또 이 바다가 보호되어야 우리 미래 세대도 미래보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해마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집도 다 부셔야 하고 물고기도 못 잡고 배도 못 다닌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고요. 잘피가 우리나라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잘피 여기 이렇게 많은데 절대 안 사라져요. 고마대십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포기해야겠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9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웠던 해양환경보호단체는 다시 주민들을 설득하게 되는데요. 주민 여러분,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여기를 보호한답시고 집도 못 짓고
우리는 물고기도 못 잡지 않습니까? 아무튼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예요. 그리고 잘피는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게 못 믿으시면 우리 직접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곳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봅시다. 확인을 해보니 보호구역으로 정했을 때 집을 부수거나 물고기를 못 잡는 건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바다에 떠내려오는 쓰레기 주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보호구역이 되면 정부하고 함께 쓰레기를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보셨지요? 우리 바다를 지켜야 우리 자녀, 손자, 그리고 손자의 손자까지 바다에서 해산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해양 쓰레기를 치워야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바다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 쓰레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얼마 전에 쓰레기 먹고 죽은 거북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다에 쓰레기가 많은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해양수산부와 함께 치워가면 더 깨끗한 바다가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하면 더 많은 물고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 앞바다에서요. 그럼요, 주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바다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잘 클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바다를 우리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해야지. 특히 우리 통영은 바다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막 사용했습니다. 그래, 바다를 지켜야지. 해양 쓰레기도 앞으로 더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어민들도 함께 동참해서 보호를 해봅시다. 우리의 책임도 있어. 맞아.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우리 주민들도 앞장을 서야 해. 환경운동연합 혼자서는 못할 일이라고. 잘피를 보호하자! 우리 통영 바다를 보호하자! 우리 미래 세대를 보호하자! 자, 친구들,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단체, 통영시, 해양수산부, 그리고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2020년 2월 통영 선촌마을 앞바다는 잘피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이 되었습니다. 짝짝짝짝! 잘피와 해마는 10차시에서 배웠죠? 우리 통영 앞바다가 잘피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앞으로는 해마들이 통영에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볼까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알려주세요. 병든 바다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통영 바다의 대표인 멸치, 굴, 멍게가 우리 친구들이 30살, 40살이 되어서도 맛있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통영의 바다에 관심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날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